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2일 장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B 세미콘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LB 세미콘 역시 뭐 딱히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수급 비교를 일단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요때죠? 요 기간에 이만큼 끌어올리고 이만큼 조정받았는데 어때요? 외국인이 이만큼 팔았다고 뭐 있나요? 그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아직 뭐 판 정도도 아니죠. 그렇죠? 보유 중이죠. 보유 중. 우리도 그래서 보유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LB 세미콘 뭐 여전히 뭐 괜찮고요. 일단 뭐 시장이 좀 눌리면서 많이 좀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직 문제는 없고요. 아직 좀 기다릴만 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가가 9,180원이네요 9,180원. 언제 살 수 있었냐,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7월 27일 이쪽이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매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뭐 지지선 정도 요 정도 온 겁니다. 그래서 뭐 눌리긴 했지만은 아직 크게 뭐 마이너스 5% 정도인데 뭐 무리 없는 수준이니까요. 또 수급도 아직 너무나도 양호해서 그 문제는 없습니다. 뭐 공약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추매보다는 아직 뭐 마이너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매보다는 그냥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산솔루스인데요. 이거는 뭐 무조건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뭐 2% 정도 수익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 수급 보세요. 계속 사죠. 그리고 뭐 퓨어셀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주목받았을 때 수소차가 어쨌든 주목을 받았으니까. 근데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좀 독주하고 있고 5G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 정도인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비중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 근데 뭐 2% 정도 수익인데 일단 못 사신 분들을 위주로 좀 매수를 해 나가시면은, 좀 기다리셨던 분들, 좀 두산솔루스 아쉬웠던 분들은 뭐 사도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넷패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떨어지면서 다 눌리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이제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넷패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뭐 특이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추매 가능한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뭐 IBM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못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올랐었죠. 뭐 조정도 뭐 주기도 했지만 아무튼 주가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넷패스 같은 경우도 기관 수급 빠진 거 하나도 없이 지금 그냥 뭐 시장 밀리면서 쭉 밀려난 모습인데 충분히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넷패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매 한번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좀 해나가시면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못 사신 분들은 뭐 두산 솔루스나 뭐 네페스도 좋지만 뭐 저는 두산 솔루스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i3 시스템이나 그리고 SML 뭐 단타로 이제 빠져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일단 매수가 현재 오늘 종가는 이제 어쨌든 이 변동성 도지 캔들 나온 이후에 조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 캔들 나왔으니까 다음 뽕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딱히 예의주시할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속임수 패턴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세 개의 캔들이 매수에 들어왔다가 밀고 다시 밀고 매수에 들어왔다 밀었는데요. 반대로 보면은 이 적산병에서 약해지는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적산병에서 속임수 패턴이 있잖아요. 봉이 작아진다고 그랬죠? 예, 그 패턴과 동일하다, 거꾸로 놓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다음 봉을 한번 보면 굉장히 큰 봉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반전형이거나 예상은 작은 뭐 요 정도 수준의 오늘 캔들 수준의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올 것이다, 뭐 이 정도 수준을 보고 있고, 그러면 반등이라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요때 굉장히 많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주가에. 그래서 해외에서도 혈장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 주가 반응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MAC 손절가는 125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여기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수정 없이 가도록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큰 요때 거래량 빵 터지고 나온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때 이후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지만, 이 3거래일의 패턴을 봤을 때는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질랜드 말씀드릴게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어제는 이제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이제 뭐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쉬어가지는 모습입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지는 모습이고 떨어졌다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최근에 이제 시장과 대비해 보면 어쨌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나파모스타트 관련 기업으로서 나파모스타트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뉴지랩이나 종근당, SK케미칼, 제일약품이 있는데 뉴지랩이 임상 이상 진행 중입니다. 상당히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주말 지나고 이제 확진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또 되면 월요일의 주가 상황을 보면서 좀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12,000원은 유지는 꼭 해주시고 그 다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깨지면은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제 지지선을 깨기 때문에 12,000원의 손절선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프로스테믹스는 추가적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일단 지난 공략주 영상에 올려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3,800원 그대로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3,800원 그대로 제시해드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려왔지만 조정을 줬지만 급등의 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줄 수 있었던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 매물대 나온 부분에서의 소화 한번 하고 이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상황을 보면은 또 주가의 방향이 뚜렷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저는 반등을 충분히 할 것으로 봐요. 왜냐면은 시장 하락했을 때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보입니다. 13일부터 내려왔고, 내려왔을 때 보시면 뭐 요날 급격하게 내렸을 때 반등을 다시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예, 이런 모습들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뭐 소형주긴 한데 시장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나름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들은 이제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는 반드시 3,800원 선에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다. 왜냐면 제가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손절선까지가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좀 먼저 공략주 영상을 사신 분들은 제가 프로스테믹스 8월 10일에 올려드렸으니까 요날 시가에 살 수가 있었겠죠. 바로 올라갔다가 좀 꺾였는데요. 여기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니까요, 충분히 사실 수가 있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이쪽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니크 많이 카톡방에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유니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전기차는 테슬라가 어쨌든 성공했죠. 테슬라가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조가 좀 최대 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선점하고 있다, 선두로 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소차는 아직 인프라도 많이 안 깔렸습니다. 거의 전기차의 초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뭐 여기저기 현대차 혼자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럽에 수출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니크에서요, 유니크가 어떤 것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냐면,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일단 이런 시장에서 이런 현대차의 수소 제어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독점이라는 거에 별표 한 5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수소차가 전기차에 또 대체로 또 갈 수 있다면, 간다면 또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정책적으로 좀 여러 나라에서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소차를 좀 밀라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될수록 현대차에도 수혜가 되겠지만, 유니크에도 역시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유니크도 많이 빠졌죠. 영상 올려드리고 13% 빠졌네요. 거의 13.9% 정도 빠졌는데, 당연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추매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참으로 좀 고통스러웠었죠. 확진자가 늘어났고, 또 지소미아 종료가 앞당겨졌고, 또 여러가지 이제 다른 나라 글로벌 증시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좀 패대기가 좀 나오는, 패대기 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관점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명분인 것이고, 코로나19 확진은 이전부터 좀 있었죠. 그 집회로 인한, 시위로 인한 뭐 대확진은 뭐 없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제 반등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 비교해보면 이때는 더 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떨어졌는데 비교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그렇죠? 2차 확산이라는 공포심이 다시 있었는데 금방 또 반등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당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충격이 있었지만 이건 급격하게 이날 5일선 타면서 올라갔잖아요. 추세 쭉 타고 갔기 때문에 차익실 매물과 또 파생상품에서의 외국인들이 파생상품을 좀 흔들기 위한 그런 이제 매물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
크게 코로나 관련돼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쨌든 왜냐면 지금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유동성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는 계속 지속됐어요. 증가하고 있었고, 예,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확산세가 좀 저조했을 뿐이지 다시 한번 돌파를 한 거는 언제든지 우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예상은 다 했던 부분이고, 또 이것 때문에 부양정책도 하고 있고요, 돈도 풀고 있고요,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쵸? 또 여러 정책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 지금 뭐 개인 뭐 동학개미가 뭐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더 챙깁니다. 선물이나 옵션에서 그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수를 많이 흔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상승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가 확진이 뭐 됐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질 만한 것은 아니다. 이미 주가의 반영은 이미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톡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홀딩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 관한 거는 변함이 없지만, 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좀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이 좀 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모르시는 것들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이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달아드리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평일에 장중에 좀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긴 하는데 그것도 바로바로 답변 드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설문조사 참여 한번 하시고 들어오셔서 다 같이 이겨내는 좋은 그 계좌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주였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는 주식 잠깐 잊어버리시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